국내 다수의 신학대학이 정부의 기본 역량 진단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일부 신학대는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가 구속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천 은혜로교회 현재 모습은 어떤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총신대 전현직 임원에 대한 승인 취소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교육부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매주 학교를 방문해 간식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예배 공동체를 후원하는 그 십자가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해 마련된 개방 화장실이 줄어드는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정부가 국내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본 역량 진단에서 다수의 신학대학이 하위권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 신학대학의 운영 위기가 현실화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유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293개 대학을 대상으로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단평가는 전국 대학을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 제한대학 3단계로 분류했습니다. 합격점이라 할 수 있는 자율개선대학은 모두 207개입니다. 이 중 기독교 계열의 학교는 성공회대, 루터대, 성결대, 한세대 등 17개 대학입니다.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학교는 당장 정원을 최대 10%까지 줄이는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의 일반 재정 지원도 일부 제한됩니다. 이 분류엔 서울기독대, 서울한영대, 모건대, 3곳의 기독대학이 지정됐습니다. 최하위 등급인 재정지원 제한대학엔 신학교로는 유일하게 부산장신대가 포함됐습니다. 부산장신대는 정원을 30에서 35%까지 줄여야 하고 향후 3년간 교육부의 일반 재정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3년 전에는 우수대학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아무래도 좀 그 평가 지표들도 좀 바뀌는 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학령 인구도 줄고 있고 지방사립대 경쟁률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특성화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지방 대학들에 대한 배려는 정책적 차원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무엇보다 2019년도 신입생들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부산장신대는 당장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대안적인 차원으로 저희가 지금 학교인 숫자가 전체 한 학년 입학 숫자도 100여 명 미만이에요. 국가장학금이라든지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이것은 예전보다도 더 좋은 조건으로 신입생들한테 제공을 할 겁니다. 문제는 이번 진단평가에서 제외된 학교들입니다. 종교나 예술 등 특수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는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평가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가 제외된 학교는 총 30곳인데 이 중 12곳이 기독대학입니다. 이들 대학 중 상당수는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지방 신학대들의 경쟁력은 날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교단 차원의 대책 논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구TV 뉴스 윤화미입니다. 지난달 26일 신옥주 목사가 구속된 뒤 은혜로교회 이단성은 우리 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도를 접한 시민들은 안타까운 마음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는데요. 논란의 중심에 선 은혜로교회는 현재 어떤 모습일지 찾아가 봤습니다. 홍희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신옥주 목사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교계의 경계 대상으로 꼽힌 인물입니다. 타작마당뿐만 아니라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피지 피난서를 신도들에게 전하는 등 정통교회에선 생각지도 못할 일들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신옥주 목사는 과거 자신이 이단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통교회들이 개최한 공청회에 참석해 해명하는 등 교회 세력 보호를 위해 철저한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는지 목사님 정말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성경 그대로 분명히 성경에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시간당 60mm의 폭우가 쏟아진 날씨. 직접 찾아간 은혜로 교회는 태풍이 지나간 듯 을씨년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마주친 일부 신도들도 사회적인 분위기를 아는 듯 낯선 일을 경계했습니다. 한 교회 관계자는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만큼 지금은 아무런 입장을 밝힐 수 없단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신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거나 참여를 금지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장 합신의 경우엔 이단으로 규정했고 대신과 고신 등 다른 주요 교단들도 참여 금지와 교류 금지를 결의했습니다. 현재 이단성을 조사 중인 교단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 구원파 등 흔히 알려진 이단 사이비 단체 외에도 이처럼 수많은 신흥 종교 또는 사이비 집단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변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거나 언행을 하는 사람에 대해선 개인의 판단보다 이단 연구가들의 조언을 구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교육부가 총신대학교 전현직 이사와 감사 18명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의 총신대 상황을 한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총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벌어진 총신대 사태의 책임을 물어 현직 이사 전원을 포함한 총신대 재단이사회 임원 18명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지난 3월 교육부가 총신대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시작한 지 5달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전직 이사장이었던 김영우 현 총장도 승인 취소 처분을 받으면서 취소되고 5년 이내에는 총장에 임명될 수 없단 사립학교법에 따라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상 해임 통보를 받은 한 총신대 재단 이사는 교육부의 처분이 가혹하다면서도 이사회가 관련자 징계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총회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막 압력이 들어왔나 보더라고, 교육부 직원들한테. 교육부는 막 압력은 받지, 이사회에서 징계위원회 한 것은 손방망이로 끝나버리니까 쌍방간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교육부는 27일엔 후속 조치를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승인 취소된 15명의 재단 이사를 대체할 임시이사를 선정했습니다. 한때 건물 점거 농성과 수업 거부로 학교에 맞섰던 학생들은 교육부의 잇따른 조치에 환영하면서도 사태가 수습되는 과정을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기다렸던 결과이고 신속하게 파송이 되어서 학교가 빠르게 정상화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임시이사와 함께 학교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재단 측에서 이제는 그만 순응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그 직을 사임하셨으면 좋겠고요. 한편 총신대 이사회 측 관계자는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임원들이 교육부의 결정에 대항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진 한국교회의 선한 모습을 발굴하는 민들레오시아나 세상을 밝히다 구티비 특별기획 순서입니다. 주먹밥을 통해 특별한 청소년 사역을 펼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 광명시에 위치한 그 십자가교회인데요. 학내 예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교회는 8년째 주먹밥을 배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한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그 십자가교회는 2011년부터 8년째 주먹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잼 공동체를 교회가 후원하며 예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희들의 사역은 그냥 아이들이 스스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상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스스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과 아이들이 예배할 때 필요한 물건들을 공급해 주는 것, 아이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주먹밥을 갖다 주는 것일 뿐이지. 교회는 청소년 사역의 뜻이 있는 성도들을 SNS를 통해 모집했습니다. 이렇게 꾸려진 그 십자가 주먹밥 봉사단은 서로 다른 교회 성도들로 구성됐고 봉사단원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만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먹밥을 만듭니다. 그 친구들이 정말 저희 고등부 아이들 같은 마음이 또 이렇게 생기고 그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삶 속에서 정말 삶의 예배자로 바르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같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봉사단은 정성껏 만든 주먹밥을 점심시간에 맞춰 학교로 배달합니다.
학생들이 때를 놓쳐 점심을 거를까 매번 발걸음이 바빠집니다. 주먹밥을 전달받은 대형고등학교 잼 공동체 학생들은 홍 목사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홍영진 목사님께서 되게 잼 예배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데 많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는 더욱 실망하지 않게 계속 열심히 이어나가는 잼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걸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홍영진 목사님께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교회는 서울, 경기 광명과 부천,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8개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 목사는 하나님이 인연처럼 붙여주신 아이들을 통해 다음 세대의 희망을 발견한다며 복음만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을 향한 봉사단의 사랑과 관심이 다음 세대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개방 화장실이란 표지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시가 민간 건물을 지원해 화장실을 개방하는 제도인데요. 일부 이용자들의 부족한 시민의식 때문에 건물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개방 화장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건물 곳곳에 설치된 개방 화장실. 올림픽과 월드컵 등 큰 행사를 치르며 턱없이 부족한 공중 화장실을 늘리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여기엔 막대한 예산과 장소가 필요해 민간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 자발적인 개방 화장실 지정 요청을 수용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국의 개방 화장실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 개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가지고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갖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건물주들이 가장 좋은 의도로 개방 화장실 정책에 참여했지만 나중에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면서 기물 파손이라든지 또 들어가는 소모품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2년 1258곳이던 개방 화장실이 점차 감소세를 나타내더니 2018년 현재 1032곳으로 급감했습니다. 전국 건물 곳곳에서 이와 같이 개방 화장실을 볼 수 있습니다. 건물주들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개방했지만 일부 시민들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실 기물이 파손된 복구 비용은 고스란히 건물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시, 도의 정책에 적극 화장실을 개방해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되는 건 한 달에 10만 원가량의 위생용품뿐입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을 연 5억 원으로 책정하고 있지만 25개 구로 나누면 그 지원은 어쩔 수 없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정 취소 요청이 늘어나고 개방 화장실은 우리 주변에서 하나 둘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의 부족 현상을 없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는 과거의 불편을 재현하며 결국 예전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자는 더 많죠. 싹 좀 편하지만 그래도 고맙다는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멀리까지 가야 되고 그 가까이는 없고 또 이제 뭐 어디 몇 미터 가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찾기가 조금 힘들고 그런 면은 있더라고요. 한정된 시도의 예산으론 모두가 만족할 만큼 지원할 수 없어 직접 관리 주체인 자치구가 예산 편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인의식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절실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사상 최대의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은 포항 시민을 위한 찬양 축제가 열렸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한진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포난의 교회입니다. 지난해 11월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은 경상북도 포항 시민들을 위로하는 찬양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진 당시 이재민 구호 활동에 앞장섰던 기쁨의 교회가 찬양 문화축제 팡팡 프레이즈 페스타를 준비한 건데요. 보기만 해도 시원한 파도가 넘실대는 칠포 해수욕장에서 헤리티지 등 CCM 뮤지션의 공연과 물놀이와 프리마켓과 같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포항 지역 주민들은 함께 축제를 즐기며 지난날의 아픔을 씻고
다시 일어날 용기와 희망을 얻었는데요. 기쁨의 교회는 앞으로 찬양 문화축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이웃들에게 위로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은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왔습니다. 은평 광은교회가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인형극을 선보였습니다. 별마당 인형극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성경적 메시지를 담은 인형극으로 참석한 어린이 관객들에게 복음을 전한 건데요. 이 다음에 가서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하고 어린이들은 인형극에 이어 풍선놀이와 티셔츠 꾸미기 활동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평 광은교회 박지인 목사는 복음을 담은 인형극을 어린이들에게 보여주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지역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동수원 장로교회가 농촌 지역교회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700명의 교회 성도들은 충청남도 보령과 부여에 위치한 9곳의 작은 교회를 방문해 사랑과 섬김을 실천했는데요. 오래된 교회 건물을 보수하고 페인트 칠과 장판 교체와 같이 어르신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에 적극 나섰습니다. 또 미용과 의료봉사, 흥겨운 공연으로 어르신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했는데요. 감사하고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동수원 교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도 기쁜 상태에서 더 기뻐졌어요. 동수원 장로교회 성도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농촌교회와 교류하며 사랑을 나눌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오륜교회가 꿈미학교란 이름의 기독대안학교를 설립합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윤하미 기자와 오현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의 인권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종교계와 정치계가 주축이 돼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교단장들과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상식에 벗어난 정책을 소수의 인권 보호란 명목 아래 추진하고 있다며 다수의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생각들을 분명히 전달하고 정책이 최종 통과되는 것을 막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소강석 목사는 출범 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윤리와 도덕에 기초해야 되고 공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권의 본질을 무시하고 있다며 남북 평화의 시대에 맞는 국가 인권 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박모 목사가 성폭행 미수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같은 교단에 속한 여성들이 교회 내 성폭력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교단 소속 교역자와 장로, 성도로 구성된 기장여성연대는 박 목사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기장총회가 박 목사를 출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박 목사가 소속된 기장 서울 동로회 회원들이 가해자의 선처를 위한 탄원서에 서명한 것을 비판하며 이에 대해 해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장 전국 여교역자회 김성희 회장은 피해자는 처절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태가 여기까지 오도록 교회가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있었다는데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의 한 교회를 담임하는 박 목사는 지난해 조카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2일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구TV가 국제기독교 이단대책협의회 소속 목회자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단 문제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구TV는 한국 교회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이단들로부터 피해를 막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이단과 관련해 자문을 담당하고 예방과 대처까지 폭넓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구TV 관계자는 지금 한국 교회는 이단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화재 시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것처럼 구TV가 이단 경계에 대한 사이렌을 울릴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자문위원 이촉식과 더불어 사단법인 국제기독교 이단대책협의회는 신학 세미나를 열고 이단과 다른 종교들의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TV 뉴스 윤화미입니다. 오륜교회가 미인가 기독교 대안학교 꿈미학교를 설립합니다. 다음 세대 세우기 사역의 일환인 꿈미학교는 예비 초등 과정에 해당하는 7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인 19세까지 모두 13년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는 가정, 교회, 학교가 연합해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고자 꿈미학교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목표는 영성, 인성, 재능을 함께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수업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속도와 범위를 조정하는 개별 맞춤 교육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배와 성경 공부, 기도, 큐티 시간도 마련됩니다. 꿈미학교는 학년별로 2019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개교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장준하 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준하 선생은 일제강점기 시절 광복군이자 정치인, 사회운동가로 활약하며 한국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기장총회 교회와 사회위원장 최영묵 목사는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불의에 저항하고 피 흘리며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장준하 선생의 생애와 신앙을 돌아보기 위해 추모 예배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이날 예배 직후 의문사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순서도 마련했습니다. 장준하 특별법 제정 시민행동 정세일 공동대표는 장준하 선생은 1975년 8월 등산 중에 추락사고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권력기관에 의한 타살 의혹이 제기돼 왔다며 실제로 2012년 묘 이장 당시 두개골 오른쪽에서 구멍이 발견돼 법의학적 정밀 감식을 진행한 결과 외부 가격에 의한 타살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장 윤세관 총회장은 특별법을 제정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자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경기도와 이천시에서 일어났던 3.1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전시는 3.1운동에 앞장섰던 기독인과 역사를 지역 교회사를 통해 재조명합니다. 전시는 3.1운동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과 변천, 한국교회와 기독교 3.1운동의 의의 등 5가지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전시엔 기독교 구국회를 결성해 애국 계몽 활동을 하다 순교한 구현영 전도사 이야기, 독립운동가 이병주가 직접 쓴 3.1운동 체험기 등 옛 문헌과 실물자료, 사진 140여 점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이인수 학예연구실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민족의 순환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한국교회의 역사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전시엔 3.1운동 당시의 태극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한편 기독교와 3.1운동 기획전은 12월 30일까지 경기 이천시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장통합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서부지역협의회가 제13회 재능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지혜와 믿음과 사랑으로 자라가는 예수님의 어린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발표회엔 180명의 어린이가 참여했으며 찬양과 율동, 성경암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재능을 발표했습니다. 이완복 전국연합회장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어린이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찬양대원과 지휘자를 위한 찬양 세미나가 광주 빛과 사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이명만 전 호남신대 교수는 찬양으로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겐 엄중한 예배 태도가 요구된다며 무엇보다 협동과 봉사 정신으로 사역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내년 하반기 개봉 예정인 디즈니 가족 영화에 동성애 캐릭터가 등장했습니다. 디즈니 만화에서 동성애적 요소가 드러난 적은 있었지만 동성애 캐릭터가 전면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언론은 게이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은 재미있고 미적 감각이 있는 선택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배역을 맡은 잭 화이트홀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세계에서 최초로 모든 학생에게 생리대를 무상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코틀랜드는 하나로 약 75억 2천만 원을 투입해 9월부터 39만 5천 명에 이르는 학생들에게 생리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생리대를 살 형편이 안 되는 학생들이 생리기간 수업을 빠지는 등 학업에 지장을 받는 일명 생리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미국에서 교회와 목회자에 의해 성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특별한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캠페인을 전개하는 단체 고파운드미는 성적 학대 경험을 밝힌 용감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캠페인에 기부된 금액은 23일 기준 약 3만 달러, 우리 돈 3,3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이혼율을 낮추기 위해 이혼을 어렵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중국에선 이혼을 신청하면 한 달간의 냉각 기간을 갖게 되는데 이 기간 중에 한쪽에서 이혼 취소 신청을 하면 이혼이 취소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일각에선 이 제도로 인해 가정폭력 희생자들이 더 고통받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